신라젠 주주들이 여의도로 모인 진짜 이유. 지금쯤 어떤 분들은 시작부터 어마무시한 것을 건드렸다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바닥이 있으면서 이 기업이 날아오르던 시절도 보았고 이후 오지게 망가지는 시절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을 어느 한쪽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잘한 건 다 제끼고 온전하게 지금까지 밝혀진 정설들만 가지고서 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알고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는 생각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릴 이 이야기는 정치적 개입 수사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당장 주식은 거래 정지 먹고 상장 폐지기로 해선 어느 기업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뉴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라젠 주식 거래 정지, 신라젠 경영진 구속 수사, 항암 치료제 100/400 실패, 신라젠 상장 폐지 기록, 17만 소액주주 살려달라. 이와 같은 신라젠의 존망은 주식시장에선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1720년 산업혁명이 태동기 시절이던 영국은 국가재정위기를 살리고자 기업이 국가부채를 인수해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부채 상환을 계획한 남의 주식회사라는 투자 모델을 만듭니다. 당연히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선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체가 정부인지 기업인지 하여간 신규 투자자를 모집해야 하는 사업 모델이다 보니 보물선 인양 등의 호재를 흘립니다. 얘들아, 이거 비밀인데 저기 에스파니아에 보물선이 짱 박혀 있는데 이거 투자하면 개부자 될 수 있다는. 일순간 영국엔 신분을 가릴 것 없이 주식 투자 열풍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 양반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접했을 중력을 발견한 분이죠. 이분에 대해선 대충 아실 겁니다. 무지하게 똑똑한데 돈도 오지게 많았습니다. 이 양반도 예외는 없습니다. 일찌감치 이게 버블 투자인 것을 알았음에도 재미삼아 한번 먹고 나오더니 정신은 못 차립니다. 헤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너도 나도 사기만 하면 쳐오르니 더욱 좁아짐이 났습니다. 당연히 미쳐가지고 다시 쳐들어갑니다. 웃고 더 물러가! 가자! 결과는 아주 개박살이 납니다. 아이고 고객님, 원금까지 깨끗이 처물리셨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그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묻습니다. 몰라, 묻지마. 쟤들 미친 것 같아. 그런데 신라젠 이야기를 보러 왔는데 웬 영국 얘기야? 라고 계속 개풀 뜯어먹는 소리만 하고 있나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본래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고 했던가요? 천하의 개미, 아니 과학자 양반 뉴턴도 지가 잘한다는 종목 분석은 개나 줘버린 채 다 털어먹고 오지게 땅을 치던 게 300년이나 지난 2020년 여름, 지구 반대편 조그만 섬 여의도에선 제법 비슷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에이 한쿡,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다는? 그렇다면 왜? 도대체 why? 어쩌다가 이분들은 코로나로 온 나라가 시끌거리던 시기 위험하게도 거리로 나온 걸까요? 상장 폐지 막기 위한 소액주주개미라서 의도적으로 정치권이 개입해서 신라젠이 근본적인 통수기업이라? 이런 간단한 이유였다면 이 영상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얽히고 설킨 자잘한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신라젠의 역사부터 해서 팩트만 가지고 후려패보겠습니다. 우선 신라젠은 이런 기업입니다. 항암제 연구 및 개발을 목적으로 2003년 설립돼서는 지금은 욕 뒤지게 처먹지만 한때는 이 회사도 영광의 나날은 있었습니다. TV 속이나 혹은 주변에서 봐오던 항암 치료를 받는 모습은 익히 아실 겁니다. 앙상하게 마른 체형, 고통을 호소하는 찌뿌린 얼굴, 다 빠진 머리카락. 실제 겪어보지 않는 이상 이 안타까움을 표현하기에 부족하죠. 그 고통 속에서 인류를 해방시켜줄 묘한 꿈의 신약 100/400. 그 새로운 신약을 바로 이 회사가 들고 왔다는 겁니다. 세상은 변하고 언젠가는 인간이 암을 정복할 시대가 올 것이라 막연히 기다리던 게 드디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기업에서? 당연히 주목을 받습니다. 그 전에 주가는 올랐고 사람들은 연일 흘리는 호재 뉴스를 보고 신라젠 주식에 열광합니다. 그렇게 자그마치 시총만 10조, 코스닥 시총 2위,
소액주주만 16만 8,778명. 이것이 신라젠의 위상을 보여주는 화려한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런 회사가 어쩌다가? 우선 그 역사적인 과정. 흔히들 우리는 살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해봤거나 많이 접했을 겁니다. 돈, 권력, 명예, 우린 모두가 이것들을 위해 살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못하면 내 자신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을 우습게 쥐락펴락하는 자를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그 자에게 투자하시겠습니까? 예상하셨듯 대한민국 땅에서 화려한 타이틀이 붙고 아직도 이 모든 것들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기업이 바로 이 신라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참 드라마틱합니다. 본래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은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걸음마 수준이었습니다. 항상 미래는 발전한다가 수식어처럼 따르죠. 그래놓고 제약 분야 R&D 규모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무는 수준입니다. 그 예로 2010년대 글로벌 제약사들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평균 5%인데 반해 국내 제약사의 R&D 투자 비용은 0.4%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수치는 1위인 미국 기업들과는 5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왜 한국 기술 투자를 안 해? 먼저 국내 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 연구비도 줄고. 아니, 이 이야기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 집어치우겠습니다. 중요한 건 예나 지금이나 이쪽 업종도 요게 문제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봐도 한비 약품, 고비, 디비, 진 등 지금도 여전한 시세 조장까지 치면 그동안 개수작으로 많이들 잡수셨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연구실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연구진과 아무 관계없이 의학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경영진 분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신라젠도 그리 다를 건 없었습니다. 작은 시장 규모 속 돈에 얽힌 경영진 비위, 또 그걸 모르고 투자한 영역의 주식 역사까지. 신라젠의 시작은 대략 이렇습니다. 2003년 미국의 대학 연구실에서 바이러스 연구하다 기똥찬 아이디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걸 알아보고 다른 연구실의 한 박사가 그 라이센스를 가져와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차린 회사가 체넬엑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견한 게 바로 3세대 항암제 기술 팩사백입니다. 이때 지구 건너편 한국에선 우연히 치과 의사 출신 대학 교수 하나가 이걸 접하고 눈이 돌아갑니다. 우와, 이거 레알? 렉스 형, 나도 껴주면 내가 투자도 하고 하청으로 연구 지원도 해줄게. 제네렉스 입장에선 듣보잡이지만 투자도 하고 밑으로 연구도 해준다는데 계산기로 머가리 굴려봐도 파트너로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건너 치과 의사 출신 대학 교수는 주변 사람까지 끌어모아 한국의 파트너 업체를 만듭니다. 물론 여기서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꼬라지를 보면 뭐니뭐니 해도 항암제 시장이 돈이 되는 사업이라 언젠가 지들이 먹고 싶었던 구실일 뿐이었죠. 아무튼 너무나 달콤한 열매일 것만 같던 이 회사의 꿈의 신약 팩사백, 결과적으로 금단의 선악과 열매였을까요? 그 대답은 이 이야기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팩사백? 그게 뭐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팩사백은 암 치료를 목적으로 유전자 변형을 통해 개발된 3세대 항암 바이러스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신라젠은 이거 하나 믿고 항암제 연구 및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 말인즉 신라젠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거 한 놈만 주구장창 파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항암제부터 알고 가야겠습니다. 현재 항암제는 이론적으로는 3세대 기술까지 나와 있습니다. 1세대 항암제는 우리가 흔히 아는 항암제로 얘는 정상세포건 암세포건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때려 죽입니다. 역시나 몸에 더럽게 안 좋습니다. 화학약품이나 다름없죠. 당연히 그만큼 부작용도 어마어마합니다. 머리 빠지고 영양실조로 말라가고 TV 속에서 많이들 보던 항암 치료했을 때 그 모습. 그래서 이걸 화학항암제라고도 불립니다. 2세대 항암제는 표적 항암제로 말 그대로 특정 암세포만 뒤지라고 만든 겁니다. 1세대의 부작용을 줄였지만 같은 암세포가 대상을 바꿀 경우 효과가 떨어지고 내성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흔히 초기에 잡아도 다른 곳에 재발하는 경우를 볼 수 있죠. 아무튼 암세포의 끈질긴 생명력 오지게 짜증나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 3세대 항암제는
항암제 자체가 공격하는 게 아닌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통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통상 오지게 짜증나게 하는 이 같은 암세포는 평소엔 정상세포처럼 숨어 있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아직까지 암을 완벽히 정복하지 못하는 큰 이유죠. 쉽게 말해 이 3세대 항암제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한테 야 면역아 저 새끼가 범인이라는 이라고 밝혀내면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때려잡는 식입니다. 3세대 항암제는 몸에 있는 면역기를 쓰다 보니 부작용과 내성도 줄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우리 몸은 제 아무리 좋은 걸 먹는다 한들 우리가 가진 것이 몸에 가장 좋은 겁니다. 단 이론적으로 완성해도 신약이 세상 밖으로 나오려면 시험 설계도 해야 하고 임상도 해야 하고 그 밖에 등등 그 단계가 이렇게 대략 봐도 오지게 많습니다. 이제 항암제는 대강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항암제 기술 중 하나를 발견한 게 토머스 제퍼슨 대학교의 이분들입니다. 또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 라이센스 인수해서 임상 진행하던 게 이분이고요. 미국에선 항암 치료로 한가득 하시는 분들이죠. 이론적으로는 대충 이렇습니다. 유전자 연구하다 아이디어를 냈는데 파이러스 속 유전자 하나를 바꿔 암 환자에게 감염시키면 파이러스의 암세포나 정상세포나 다 감염됩니다. 여기서 바꿔놓은 유전자 하나가 암세포에 정상세포 이착하는 이 쓸데없는 기능을 망가뜨려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때려잡는 기술입니다. 결론은 이게 팩400 항암제입니다. 그런데 별안간 이약 하나로 파트너사였던 신라젠은 본사를 플렉스해버립니다.